1기 시간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진주양당 한사명 상영 대표님의 한양사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진주양당 상임대표 한삼협이라고 합니다. 역사 해설가학교를 입학하셨다고 해야 되겠죠.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사 해설가학교가 개강할 수 있도록 본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우리 진주향당의 한경규 상임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게 너무 신화적이고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 사실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놓고 보면 아마 2800년 BC 8세기경이었으니까 아마 280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게 서양 문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마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 역사 해설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읽고 많이 깨우쳐서 우리 진주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어쨌든 이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0번에 이어지는 개강 결석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료식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주시의원 정재욱 의원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재욱입니다. 축사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저도 한 멤버입니다. 여기 우리 주관하고 있는 진주 청년 포럼의 초대장으로서 제가 함께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못 만들어가지고 좀 송구했는데 오늘 이런 좋은 강의가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역사의 도시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만 계셨는데 우리 진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가시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거리 조성이 되고 다목적 문화센터 등 이렇게 각종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우리 진주에 대한 역사를 인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역사 해설사 이런 분들 우리 관광지에 가면은 보통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질을 좀 갖추면은 다른 지자체보다 또 앞서 나가는 그런 우리 진주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기 힘드실 건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진주 역사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진 문화관광관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야 돼, 조규일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마침 또 이 내용 중에서 역사 해설가이고 어린이 해설가 우리 진주성에 어린이 해설가인데 오늘 시연회가 있습니다. 그가 겹쳐갖고 못 오셨는데 아마 오늘 이 청년 역사 해설가가 양성되면 그때 시연할 때 아마 시장님이 그때는 꼭 자리를 마련해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지금 어린이 해설사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욱 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른들 또 해설을 하고 있는데 청년 부분에 해설을 하는 부분이 사실상 없었는데 항장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청년과 어린이 이제 어른 이렇게 해설가가 양성되면은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이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또 지금 모집을
익룡이나 청동기 지금 그 이성자 미술관에 같은 시기에 지금 어린이 해설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한경규 대표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수를 잘 해갖고 진주성이나 아니면 청동기나 우리 지금 평거동의 평거유적지에 내년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거기에도 우선에 기간제를 해갖고 이 해설가를 모집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체험이 되어갖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역사 해설가 제1기 교육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강의 계획서에 강의 장소가 강의별로 상이한 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주차 장소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이라는 점 기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 역사 해설가 개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역사 해설가 제1기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황경규 진주향당 상임 고문님께서 청년 진주 역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향당에서 상임 고문, 사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밀려났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좀 맡고 있고 해서 이제 이번에 이 청년 역사 해설가를 강좌를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아까 우리 정재욱 시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현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강좌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해설사도 말씀하셨고 어른 해설사도 계시고 한데 어제 제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고 나름대로 그 스펙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계 종사한 스펙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눈도 또록또록하고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다 청년 정도 젊은 친구들이고 앞으로 진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진주의 문화 역사를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진주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수원문화관광재단에 들어갔다,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막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그 친구들은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고, 저는 사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평론, 문화유산은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싶어 해서 이제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결국 저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만약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들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직장이 있고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요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 과정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진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그 진주 역사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물론 먹고 사는 일들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먹고 사는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진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정 10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10번의 강의를 하고 그런 자부심이나 진주에 대한 자긍심, 역사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과정을 좀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런 게 이론 수업하고 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난강유등축제가 12월 4일이죠. 12월 4일부터 난강유등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뭐 한 서너 번 공부를 하고 난강유등축제 갖고 뭘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수업이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실장님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진주의 축제 이야기들도 하시고 할 거니까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축제 기간 때 뭐 우리 난강유등축제를 알리는 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제가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이야기는 해놨기 때문에 그런 참여와 이론 수업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박성진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수업이라든지 청년들과 뭔 일을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진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양 작가 그 동영상 의기농계 동영상을 저희들이 그 지난 5월에 농계제 할 때 저희들이 그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한 명을 죽인 것이 삼장사의 치욕을 씻기에는 부족하나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적장을 죽여 보국을 하였으니 군신 간의 의리가 환히 하늘과 땅 사이에 빛나서 한 성에서의 패배가 문제되지 않을까.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닌가. 진주성의 아우성 소리를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아우성으로 듣는 사람이 향토에 얼마나 있겠는가.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종결될 것이 아니라는 역사의식. 바로 그것이 역사에 대한 살아있는 접근이며 의기 논기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새겨야 하는 이유이다. 논계는 진주의 관기이다. 죽는 것을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 외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차마 나라를 저버리면서 외적을 따르지 않았으니 총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촉성로 아래 남강 위에는 하늘 아래 가장 가슴 아픈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의양이다. 논계가 제 몸을 털럭같이 보고 저리를 상도같이 씹었으니 그 빛이야 해와 달과 더불어 다투고도 나눔이 있다. 뒷사람들이 그 바위를 의암이라 부르자 선비와 군자들이 의암이란 이름을 전자로 새겨넣었으니 이 바위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당당한 저리의 이름이
어찌 홀로 세월이 쌓인다 하여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바위 홀로 섰고 그 여인 우뚝 서는데 여인은 이 바위가 아닌들 어찌 죽을 곳을 찾았고 바위는 이 여인이 아닌들 어찌 의로운 소리 들으며 남강의 높은 바위 꽃다운 그 이름 만구에 전해지리라. 관기 논개가 외적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면서 죽은 고기를 보양 가듯이 하여 의암이라는 이름이 이제까지 전하여 내려온다 하니 관기 가운데서 이처럼 뛰어난 저리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자손을 찾아가서 별도로 부역을 면제시켜주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보이도록 하라. 의기 논기의 자손을 찾는 일은 공문을 띄워 알아보게 하였더니 본디 자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역을 면제시켜주라는 지시를 애초에 시행할 수 없었던 까닭을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관기 논계에서 의로운 기생인 의기 논계로 되살아난 것이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기에게 사당을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긴다. 바로 의기사이다. 조선 조정이 논계의 순국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병신년에 본능병사 남덕하가 다시 21번의 표소를 올릴 것과 더불어 의기에게 사당을 세워 포상하기를 개청하여 마침내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경상 우병사 남덕하가 1740년 조정의 장계를 올려 의기 사당을 세우도록 하라는 임금의 허락을 마침내 받은 것이다. 의기 논계 순국 후 무려 147년 만의 일이다. 논계가 순국한 지 147년, 의암사적비를 세운 지 18년 만에 의기 논계는 당당히 자랑스런 진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진주 사람들은 논계의 죽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의기 논계를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킨 데 걸린 세월은 진주 사람들의 남다른 호의 정신을 돋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 이것이 진주 사람들이 일컫는 이른바 진주 정신 중의 하나인 호의 정신이다. 진주 사람들은 빗전한 관기로 죽은 논계를 의기로 거룩하게 되살려냈다. 논계의 신분과 출생에 대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 조정에서 내린 의기사를 비롯해 의암 사적비 등 논계와 관련한 역사적 유적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주가 곧 의기 논계의 역사 현장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의기사는 조정에서 하사한 이름 그대로 의로운 기생을 모시는 사당이다. 의기라는 말을 떼버리면 논계의 위상은 그것으로 끝난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논계나 논계 부인으로 부른다면 의기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진주는 의기 논계의 순국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 현장이다. 정현석이 1867년 진주 목사로 부임한 이듬해인 1868년 의암 별제를 유교식으로 거행했다. 의기 논계의 의로운 뜻을 기리고 넋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사로 3인의 재관 이하 필요한 모든 인원은 진주 관기 300여 명이 담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던 의암 별제를 복원한 것은 온창 성계욕이다.
운창 성계역은 1992년 진주 민속예술보존회 회원을 중심으로 마침내 의암별자를 복원했다. 의암별자는 진주 교방의 악가물을 골고루 담은 연행예술이며 진주의 전통예술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기둥의 몫을 하고 있다. 의기논계의 맵기 매운 의예를 기리는 진주의 봄축제인 진주논계제. 진주논계제는 의기논계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이자 진주 정신을 대내외에 선보이는 대표적인 전통예술 축제의 주춧돌이다. 더불어 의암별제와 논계 순국제연극은 의기논계의 의열을 기리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다. 진주논계제는 의기논계의 의열 정신을 담은 진주의 자랑스러운 축제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척성로 아래 의암에 오르면 시퍼런 망간 물빛 속에 서릿받친 여인의 눈매와 손가락 마디마디 휘멍이는 가랑짓긴 여인의 한이 비친다. 의기논계가 지금 이 시간에 진주성 의암 아래 시퍼런 물속 저 어딘가에서 흉악한 외출을 분피하는 채 아직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하다. 어제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왜 여기는 박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진주 사랑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이제 전혀 새롭게 처음 보는 사람과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의 차이. 그 박수 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과 우리 진주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더러 사실은 전혀 새롭게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저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계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밖에 사실은 모르는데 이미 저 농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나 지금 현재 진주의 어떤 문화 축제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미 예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진주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그 역사를 제대로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농계 하면은 다 저희 처음에 이 농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농계는 분명히 진주의 어떤 역사적 인물이자 진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진주성, 촉성루, 농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한 1, 2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왜 저걸 꼭 알아야 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시면 제가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진주성에 대해 가지고 제가 향당에서 역사 골든벨이라고 해요.
역사 골든벨을 하는데 역대로 만들어냈던 그 진주성 관련 문제집 같은 거예요. 제목은 진주성과 친해지기 이래가지고 책을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선정 도서로도 쓰고 그걸 이제 직접 좀 나눠줘가지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조금 역사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강의로 나오시면 그걸 드릴 거고, 우리 정인철 선생은 예. 역사 골든벨에 출전을 해야지. 아 예. 많이 해보고. 응? 그 단체니까 예. 국방기술 품질원 해가지고 그 단체로 해가지고 예.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음에 진주성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 시간을 개강하고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사실은 뭐 진주 정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주의 역사에서 문화가 꽃이 피워진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난강유등축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난강유등축제 잘 아시죠? 난강유등축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단 식구들. 난강유등축제는 역사적 근원이 어디 있어요? 응? 응. 임진왜란 당시에 제1차 진주성 전투, 제2차 진주 역사적 기록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때 당시에 성 안에 있는, 진주성 안에 있는, 여러분들 지도 있죠? 앞에 지도 다 있죠? 자, 이 지도에서 지금 현재 조금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현재까지 우리 진주성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그 하나만, 지도 하나만, 서차장 지도 하나만. 이 큰 지도가 있는데, 내 방 안에 가면 큰 지도 있거든. 큰 지도를 좀 붙여주세요. 얘는 조금 이따 보고. 이거 붙일까 하다가 안 붙였더니. 그래서, 난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당시에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성 밖에 있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유등을 만들어서 띄웠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군사 전술이죠. 군사 전술로서 뭐 유등을 그 난강에 띄워가지고 일본 외적들의 강을 건너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진주 난강 유등축제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난강 유등축제는 1949년도에 개천예술제가 만들어졌죠. 개천예술제 안에 유등 띄우기, 유등놀이 이런 식으로 1955년도부터 그런 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 행사가 이어져서 2000년대에 진주 난강 유등축제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주를 대표하는 혹은 진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여기 좀 그 뒤에 그거 있을 건데 저 밑에 보면 그 양면 테이프 있어요. 양면 테이프. 예, 그 진주 평론 글자 밑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임진왜란 진주성 대첩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지금의 글로벌 축제죠. 이제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고, 이러한 진주를 대표하는 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기본적으로 진주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역사가 품어내는 문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게 알아채기가 어렵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농계 말씀드렸죠. 자, 농계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나왔어요, 지금? 농계제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의기 농계가 단순히 그냥 농계제에 그쳤느냐? 그거 아니죠. 1868년도에 진주 목사인 정현석 목사가 의안별제를 창제를 했단 말이죠. 그럼 1868년 그때 당시에 의안별제는 진주 기생 300여 명이 그 축제를 마련했다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3일 동안 치러졌어요. 음식하는 거, 같이 제를 지내는 준비하는 거, 제를 지내는 것, 3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게 의안별제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 지금으로 우리가 하는 현대적 의미의 축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안별제가 대한민국 축제의 기원이에요.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벌써 세월이 얼마예요? 1868년이면 거기서 나온 게 또 뭡니까? 진주 교방문화예요. 여러분 교방문화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일종의 기생문화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술자스에 술 한 잔 드시러 가면 술집에서 이게 젓가락 두들면서 했죠. 옛날에 집에서도 그렇게 했죠. 노래 부르고. 그게 지금에 있는 분들이 다 일종의 기생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유목이나 어우야담에 보면 농계의 첫 역사적 등장의 내용이 농계자는 진주 관기야라 되어 있습니다. 관기입니다. 관기.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미 이 교방이라는 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BTS, 소녀시대, 우리는 소녀시대 시대이기 때문에 소녀시대와 같은 악가무, 노래, 춤, 가곡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치면 뭐 종합예술 전문대학, 전문학교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고려시대 조선까지 이어져가고 장화군으로까지 이어져가지고 1905년 그 향학정제를 이어왔던 아학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1905년도에 사라지면서 관기제도가 없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까지 뭐냐? 관기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자기의 예능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905년부터 아학이 없어지고 나니까 관기들이 자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겨난 게 어디냐면 서울의 명월관, 요릿집, 일종의 요릿집이죠. 그 요릿집에 가가지고 자기 예능을 판 거예요. 근데 전국에 있는 이 수많은 관기들이 다 그런 요릿집이 다 이렇게 채용을 못 해주니까 만들어진 게 기생조합이에요. 기생들이 자기들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가수들이 어떤 행사에 초청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디에 가서 해가지고 뭐 악감을 어떻게 해달라, 뭐 판소리를 해달라, 가야금을 해달라. 그렇게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는데 19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본 놈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일종의 일본의 유곽문화, 일종의 일본들 술 먹고 뭐 한 잔 마시고 뭐 놀고 뭐 하는 이런 일본의 게이샤들이 옆에서 술 따르고 먹고 하는 이런 문화를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주에서 진주도 진주 기생조합이 있었는데 이 기생조합을 일본 놈들이 진주 건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그 근본 안에 얘기, 그동안의 관기로서 악가무, 시서와 악가무를 배웠던 얘기들과 예술적 재능을 가진 기생들과 창기, 몸을 파는 기생, 일본의 유곽문화가 들어온 창기들이 같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기와 창기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쭉 1940년 해방 이전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로 이 교방이라는 문화가 쭉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은 뭐냐면 1914년도에 보면 매일신보라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가 있었어요. 그 일간지에 1914년 당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을 1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97명이 기생들이었어요. 그 나머지 3명은 누구냐면 악공, 장구 치는 사람, 깽가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3사람 정도였고, 97명이 평양기생이 제일 경성기생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평양기생, 그 다음이 진주기생이었어요. 진주기생은 6명이었어요. 그 6명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가야금을 그렇게 잘했어요. 진주기생들은.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근본으로 바뀌기 이전에 기생 서울 쪽에 강교 기생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 가고 최치역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단체로 치면은 사무국장 정도의 큰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그 기생조합을 잘 운영을 했다고 하죠. 그런 교방 문화를 지금 사람들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전부 다 술집에서 기생 옆에 끼고 술 먹는 거 요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의 교방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진주에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12호 진주 건무, 경상도 유형문화재 교방 국거리춤, 향발무, 고무,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들이 교방에서 전승이 됐다는 이런 예술들이 다 진주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교방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우리 향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방 문화가 또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그 의암별자가 1992년도에 복원이 되고, 다시 그 의암별자가 중심이 되어서 진주 농계제가 되고, 그렇게 지역의 축제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한 의기농계, 역사적인 사실이 됐지만은 의기농계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지금 파생되어 온 이 문화가 단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촉성루 하나, 진주성 하나, 의기농계 하나, 우리가 그 사람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만 그 한 사람만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진주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공부들을 좀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저는 오징어 게임을 누가 재미있다 해서 1편을 보고 바로 그날 밤새면서 제가 9편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 보고 나면 무슨 생각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 예, 뭐 집값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어요. 저는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놀이 해본 사람? 어렸을 때. 그 나이가 안 되나? 다리 이렇게 3명이서 방바닥에 앉아요. 다리를 각각 이렇게 교차로 끼워. 그래가지고 다리를 한 개씩 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진주만근 또만근 짝바리 희양근 도로매줌치 장독간 뭐 무서리에 대서리 뭐 동짓달에 대서리라고 탁 걸린 사람이 발을 빼요. 그럼 6명이 발이 5개 남죠. 그럼 또 시작해요. 이쪽부터.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빠지는 사람이 왕이 돼요. 두 번째 빠진 사람이 말이 돼요. 세 번째 빠지는 사람이 개가 돼요.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시에 김천수 아까 온 가장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런 것들은 보면 안에 내용이 뭐예요? 사랑 노래죠. 아이고 뭐 저쩌고 뭐 한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는 1862년 진주 농민항쟁운동 당시에 그 농민항쟁을 주도했던 유계춘이라는 분이 이 노래를 지었어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이 농민항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파급되는 노래. 일종의 민중가요. 사랑도 명예 이런 노래. 대학가에서 그런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가 대학가에서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려졌다는 이야기. 우리는 어렸을 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놀은 거예요. 방바닥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놀이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했는데 다 자라고 나서 보니 그게 진주 농민항쟁운동이라는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옷걸이처럼
양반들 쓰는 갓 있죠. 저 위에 갓. 이거를 저거를 갓거리라는 갓거리라는 뜻이에요. 갓을 걸어 놓는 거. 거리. 진주 망건 또 망건 하는데 망건은 저 갓을 쓰기 전에 요 이마에 이렇게 쓰는 망건이 있어요. 그걸 망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 망건 또 망건 하면은 뭐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양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주에. 그죠? 그다음에 짝발이 희양건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짝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농민들에게 엄청나게 수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돈 많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돈 없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머리 따르죠. 돈 없으면. 돈 많으면 아이고 이렇게 그러잖아. 그게 짝발이에요. 희양건이라고 하는 거는 추운 겨울에 지금 우리 그 다이나픽 하는 친구가 있는데 또 그걸 외투 그걸 뭐라 그러죠? 패딩. 지금은 패딩 같은 거예요. 농민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끌고 모으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가 쓰고 머구밭에 득설이라는 게 있어요. 머구가 언제 나요? 몇 월 달에 나요? 어? 봄에 나잖아. 그죠? 왜 머구밭에 왜 득설이가 서리가 내려요? 그만큼 농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동짓달에 대설이처럼 그 세금이 무섭다는 거예요. 죽은 놈도 세금. 금방 애 태어났는데 니도 세금.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진주 농민항쟁운동이고 진주 수곡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근적으로 확산이 된 거라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라고. 그 시발제가 진주 농민항쟁운동인데 그때 당시에 불러졌던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노래는 지금 어느 누구도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우리 진주를 대표하는 아이들의 노래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발해기 놀이 이래가지고 발을 헨다, 헤아린다 이런 노래 많이 해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오히려 진주는 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계? 장수 농계잖아요. 지금 인터넷 쳐보세요. 전부 다 장수군 주초면 주달무의 딸이다. 최경의 첩실이다. 다 그렇게 됐지. 관기로서 의로운 의의를 맵게 배운 의의를 가진 농계다. 의로운 기생이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는 관심의 차이예요. 장수는 연간 3억이 넘는 돈을 농계를 선양하는 데 써요. 진주는 누가 합니까? 돈도 없는 우리 민간단체들이나 해가지고 이런 돈 몇 푼 얻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봐야 된다. 이걸 홍보해가지고 진주 의기 농계가 가진 역사적 사건, 의미, 문화, 역사 이런 것들 지역에 알려야 된다고 만들어 보니 털 장사도 없어요. 그게 진주 역사 문화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죠. 왜 시에서는 장수군이나 이런 데서 장수여고에서 진주 의기사 방문 온다 이러면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나한테 전화 와요? 그 장수군 사람들은 주농계 부인이라 부릅니다. 주농계. 그 사람들이 진주 와고 의기하고 기생 이러면 이런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욕짓거리 하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것도 지금 뭘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솔직히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딱 그냥 정해진 게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같이 아는 척 하는 놈들 진주에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람들과 대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쉽게 해내기 어렵다. 여러분이 농계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농계와 관련된 사업을 가져왔다.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사업 내용하고 글자 쓰는 거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진주 사람 쓰지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직원을 채용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 먹고 사는 거에
저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다만 먹고 사는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진주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뭐 돈 받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 뒤에 제작한 양영미 작가 있는데 하나 고마웠던 게 뭐예요? 아까 거기 성우가 좀 귀에 익지 않았어요? 김기현 씨라고 그 뭐 하여튼 역사물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오는 성우예요. 그 돈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 동영상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 돈을 더 많이 주고 그분 성우한테 부탁을 했어요. 성우 2사람이죠.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한 푼은 남가 먹어야지. 그래서 민간에서 진주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진주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주세요. 아까 이야기 의기 농계는 1593년 임진왜란 1740년 의기사 만들어졌죠. 의안별자 1868년, 그 다음에 1910년도 교방문화, 그 진주 건무 67년, 농계제 2002년. 이렇게, 진주 농계를 배우게 되면 진주의 교방문화의 한 축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 테니까 뭐 요즘 이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양 작가? 양이 좀 돼서 유튜브 링크를 유튜브에 우리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진주 향당 치면을 거기 일단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혹시 좀 보시고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한번 이런 이 사진에 보면 이 배다리 가설 공사라는 거예요. 12년도에 진주 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필요했다고. 그 다리가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룻배를 가지고 이런 나룻배를 차례대로 타타타탁 놓는 거예요. 그 위에 나무 상판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무 상판을 놓고 해서 만들었던 게 배다리예요. 그게 1912년도에 진주에서 이 배다리 가설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진주는 풍수해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뭐 태풍이나 뭐 그 집중호우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1933년도 개유년 그 진주 스토리 오브 진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주 풍수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비만 오면 이 배다리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도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진주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진주 살면서 뭐 나무다리 없애고 뭐 콘크리트 다리 생긴 거지 뭐. 진주에서 제일 먼저 놓인 다리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주교가 가설된 데에는 우리 진주의 뼈아픈 역사가 또 있어요. 1896년도에 지금의 진주성 안에 경남도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청 소재지예요, 진주가 원래. 근데 1896년도에 들어섰는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1920년대 초반에 이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솔솔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런데 결국 일제놈들이 1925년 4월에 경남도청을 부산 이전해버립니다. 1925년. 진주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뭐만 해달라고 만들어준 게 진주교예요. 도청 팔아먹은 게 아니죠. 그런 표현이 좀 다르고. 도청 빼앗기고 얻은 게 사실 이거예요. 진주 다리예요, 진주교. 자, 여러분들 진주 난간 유동축제 가면 무슨 생각해요? 유동축제 가봤죠?
화려하죠. 덩이 몇 개예요? 우리 보통 하면 한 3만 개 가까이 되나? 그렇게 따지면 7만 개예요. 7만 개. 3천 개. 대형등, 소형등 다 따져가고 7만 개예요. 난강 유동축제 화려하죠.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1차 진주성 전투와 제2차 진주성 전투 당시에 진주성 동문, 여기가 동장대라는 거죠. 동장대. 이 동장대는 지금으로 치면은 장대동 어린이 놀이터. 그 장대동 쪽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길가에. 그 자리가 이 동장대 자리예요. 이 동장대를 지금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북문이 있어요. 신북문. 제2차 진주성 당시에 이 신북문이 뚫리면서 불과 2시즌 만에 진주성이 함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1593년 6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역사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재미없어요. 진주성에 가거나 진주성과 관련된 어떤 그걸 하면 저는 아임 박종환 선생님이라고 대학원학교 설립자인 아임 박종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진주성에 가면 내 귀에 그 7만 명의 아우성 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난강에 그 의안바위에 그 가시면은 저 밑에서 농계가 지금도 외장을 껴안고 있을 것이다. 아까 여기 동영상 맨 마지막에 원고 쓴 거 보셨죠? 제가 원고 쓰면서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쓴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화려한 난강 유동축제를 감상을 하면서 그 유동축제 안에 숨겨져 있는 6만 명의 민간군이 저기서 전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역사의 명암을 밝은 면만 쳐다보게 되면 물론 좋아요. 한쪽 면만 쳐다볼 수도 있는데 이 역사의 명암은 반드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봐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올바른 역사관이 생기게 되고 개인이 가지고 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항상 그 역사의 명암에 비추어서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바르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역사 공부의 핵심이에요. 제가 진주 역사 골드벨 문제를 내면서 제가 제일 안 내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연도 문제예요. 이거는 몇 년도입니까? 이거 학생 때 학교 때 많이 풀었죠? 제일 비겁한 문제예요. 몇 년도가 알면 뭐하게. 그 역사에 담긴 의미가 뭔지 뜻이 뭔지는 모르는데 몇 년도 의안별조 1868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내가 극단적인 비판은 못 하겠지만 이제 그러한 뭐 역사 공부의 측면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역사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까지도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 역사는 오래된 종이에 있는 그 진주성과 친해지기 거기 들어간 머리말을 쓰면서 제가 그 글을 썼어요.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진주성에 어떠한 일이 처 벌어졌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뭐 그걸 뭐 조금 이게 자극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말이긴 한데 진주의 역사들은 우리가 천년 역사, 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했을 때 쉽게 표현하면 진주성에 가고 진주성 이야기 단 5분도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분야에 있는 분이 그럼 아이들 잘 가르치는 방법 알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나는 모른다 하죠.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뭐 이게 아이고 저도 이런 말을 이런 거 써야 원고료를 줘요.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넣어놓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 여기 어딘지 아는 사람? 응? 진주극장. 진주극장밖에 모르죠. 그죠? 성룡 추석 설에 되면 성룡 영화 보러 가고, 동생들 손잡고 성룡 영화 보러 가고, 그것밖에 기억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 역사적인. 형평운동이잖아. 형평운동의 창립 기념식을 요 진주극장 자리 앞에서 했어요. 지금도 가면 그 편말에 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공간이 부족해서 형평운동 기념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의 촉성문 앞에 만들어 놨다가 거기가 다시 진주 대첩 광장 자리가 되면서 지금 바로 요 앞으로 와 있죠. 요 건너편, 길 건너편에 저기 있어요. 형평운동 기념탑. 그러니까 이게 진주 자라는 그때 당시에 해방 이후에 진주에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요. 문화 공간이 없었다고. 그 뭐 다방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진주자라는 게 뭐냐면 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뭐 행사, 뭐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곳이 이 진주자예요. 그리고 195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진주에서 신극장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진주자 사건 막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진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다 해결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극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진주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극장은 없어졌죠. 거기에 저 어저께 강의하면서 그 자리 그 공무원 그 자리 뭐죠 이런 게 나이트클럽 없어. 지금 거기 큰 나이트클럽이 있거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기억은 현재에만 머물기가 쉽다라는 거. 저는 이 사진 보면 옛날 성령 막 이런 그런 생각. 첩혈가도. 이 첩혈가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진주의 역사적인 이제 기록들이 자꾸 잊혀져 이제 없어져 가고 있던데 우리 죽고 나면 사실 이어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 빼고는. 다음 페이지. 개천예술제 1949년 개천예술제를 시작했죠. 자, 진주가 왜 금난 동네냐면 진주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주는 1949년 개천예술제 이후로 수많은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정말 아웃사이더로서 진짜 허허벌판에서 자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단체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진주말로 천지빛깔이다. 그런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그 보이지 않는 진주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이 공간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위에 들어선다.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감당하기는 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담이기는 한데 개천예술제의 창제라고 하는 것은 전국 지방 종합예술제의 효시이기도 하지만 지금 진주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 개천예술제는 뭐 생각나요? 뭐 생각나요? 제일 어리죠. 가장. 가장행렬. 응? 풍물시장. 또 개천예술제 창제 취지문을 쓴 바성 설창수 선생의 창제 취지문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관심은 없는데. 뭘 기억하냐? 야시장. 우리 어렸을 때 개천예술제 하면 옷을 안 샀어요. 예술제 하기 전에는 옷을 샀어. 예술제 하고 나서는 옷을 안 샀어. 왜? 새 옷 입고 가면 이 개천장에서 샀지. 개천장에 가면 싸거든. 뭐 한 티 같은 거 하면 한 2, 3천 원 막 이랬거든. 그걸 다 보면 개천예술제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개천장에서?
까만 봉다리. 개천장에서 물건을 넣어주는 게 다 검은 봉지예요. 우리 그냥 비닐봉지 있잖아요. 검은 봉다리. 그 봉다리 들고 다니면 막 저 사람 외지 사람. 진주 사람은 절대 장에서 뭐 안 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개천예술제 어떻게 접해왔느냐? 개천장이. 그래서 나쁘게 부르면 뭐라고 불렀냐? 개천예술제를 안 부르고 뭐라 불렀어요? 용천개술제라고 불렀어요. 개가 술 처먹는 자라고 날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개천예술제의 역사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거기에서 8개 지부에서 하는 음악, 무용, 미술 이런 8개 지부의 그런 행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옛날에 국가원수까지 참여했던 개천예술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올해 제 70주년 된 거예요. 작년에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개천예술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몇 사람 예청에서 그냥 추진하는 사람,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의 개천예술제 역사는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사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는 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본받아가지고 조금 더 나은 데로 점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보잖아요. 남자 잘 사귀는 법, 여자는 왜 싫어하는가, 뭐 남자가 떠날 때 이유 3가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거면 공부를 하는데 진주 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다음 한번 보죠. 이거는 뭐 같아요? 의안별제. 의안별제를 하면서 이 100명의 이 무기들을 이렇게 최초로 했죠. 그때 당시에. 100명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주 건물을 치게 한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언론에서만 좋다 그래요. 언론에서만. 왜? 사진 좋잖아요. 야, 대한민국에 저런 건물을 100명이나 나와가지고 한 동작 안 틀리게 쫙쫙 맞춰 건물을 치는데 이 뭐 BTS보다 더 잘 쳐요. 그 출연한 분들이 좀 할머니들이 많아서 그렇지. 언론은 박수를 쳐요. 일반인도 관심 있나? 의안별제가 의기 농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화기획자라든지 직업이 그렇지 못하고 하긴 하지만 일단 문화와 관련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역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역사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역사에서 파생되어 꽃피워지는 문화에 대해서 어떤 그런 루트를 쉽게 만들기 어렵다. 오징어 게임 보고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를 빨리 만들어갖고 진주를 대표하는 노래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유치원 애들한테도 지금 무슨 놀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의 역사가 담긴 그런 놀이를 하면 좋겠다. 다른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경로당 정의원, 경로당 쪽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다 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라든지 그게 아니라 지역의 전통 놀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2의 경로당 사업, 뭐 할도 치고 뭐 이런 것에서 좀 더 발전된 경로당 사업으로 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문화로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 분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다음 한번.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하니까 우리 진주 성도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한번 여기가 짱 같은데. 지금도 아까 박성진 과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공북문이 지금 공북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직선은 아니죠. 근데 현재 지금 공북문은 이 직선으로 쫙 돼 있어요. 이렇게 성벽을 딱 일렬로 쫙 이렇게 맞춰놨다고. 근데 공북문 옆에 지금 이 중령 자리를 진주시가 복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중령 옆에 있는 베리청 이러한 그때 당시에 유족들하고 이 집이 성각이 일자로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 중령하고 베리청하고 이게 성벽하고 성곽하고 일직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냐. 여기는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재현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옛날 사진을 찾는 거예요. 그 박 과장도. 그래서 제가 1983년도 진주성 정화 사업 당시의 사진을 제가 국가기록보존소에 가가지고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아까 보면서 돈 줄 테니까 그 사진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중령이라든지 현재 이 중령이 현재 복원대가 있고 요 지금 우물 우리 우물 있죠. 진주성에 가면 이 진짜 현재 우물은 성도 각도 성도에 따라 틀려요. 성도에 따라 틀린데 평균 4개의 우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주성은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 경상 우병령이 들어와 있었던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우물들도 좀 있었다는 거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이 운주원, 일종의 선화당이죠. 이 선화당이 1896년도에 경남도청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면 1996년이면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199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경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한 게 뭐냐면 이 선화당 복원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선화당을 복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옆에 보면 경절사하고 청계서원 2개가 있어요. 사당이 2개가 있다고. 이 선화당 터하고 그 경절사 터하고 물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빼죽긴 게 아니라 선화당 복원하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빼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진주시하고 경상남도는 경남도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막살 열래? 아니다. 그래도 뭘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뭘 할게요? 뭘 만들었을까요? 현도 씨, 뭐 만들었어요?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공북문을 만든 거예요. 2002년도에. 사실 공북문은 진주성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정문이라고 하느냐? 공북문의 공자는 이게 손을 받들다 공수할 때 어렸을 때 배웠죠. 공수할 때. 공수를 해서 북쪽을 향해서 공수를 한다 해서 공북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진주성의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사지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게 현재 남아있는 이 진주성이에요. 근데 지금 공문 없죠, 이게. 내가 어제 공문인데 막 시시를 욕했다가 내가. 여기가 진주성 외성이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리고 요 입구 요쪽에 보면 여기가 대사지죠. 대사지인데, 지금 진주성 외성 여기에다가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외성 자리에? 진주 대첩광장 만들고 있죠. 대첩광장을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부지 건물 사들이고 땅 사들이고 이래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은 토지 보상비하고 한 95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지금 추진한 지가 얼마 됐냐면 한 15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진주대첩 광장 조성 자문위원회, 제가 자문위원인데 자문위원을 하러 갔더니 촉성로 앞에 길이 있죠, 이렇게. 지금 도로가. 요 밑으로 도로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농계로예요, 농계로. 농계로를 폐쇄를 안 한 거예요. 농계로를 살린 채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여기서 보면 성벽이 이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옛날에 당연히 이어져 있지 이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진주 외성, 진주 대척광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이게 진주 외성 지역이라면 성벽은 연결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농계로를 그대로 뚫어 놓는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의 성수장 앞에 이 도로가 지금 우리 한 차선을 더 늘려요. 왜냐하면 여기 대척광장 조성 사업을 했는데 요 아래쪽에 요쪽 부분에 통일 신라시대 배수로가 발견이 됐고 요 위쪽 부분에 고려시대 토성, 요 위쪽 부분에 조선시대 석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 유적들은 대한민국의 성에 있어가지고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이러한 유적을 가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을 155면을 만들고 요 지하상으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주차장 입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뭘 만드느냐 하면 조선시대 왕릉을 만든다는 거예요. 왕릉 모양. 그 왕릉은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그 용역하는 분이 표현한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여기가 진주성인데 그 선생님 거기에 왕릉이 왜 들어간지 설명을 내가 납득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결정이 됐대요. 누구랑요? 시랑요. 그럼 우린 자문이잖아요. 뭐 권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자문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남기범 씨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이거 절대로 나는 그냥 용납 못한다. 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왜? 950억을 들여서 15년 동안 만드는 이 진주 대척광장이 그냥 일반 시민공원이에요. 나중에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진주성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무슨 현대적이죠. 현대적. 요 앞에 있죠. 물로 같은 거 많죠. 이렇게. 여기 남문터도 발견이 됐어요. 선생님, 여기가 진주 외성인데 앞쪽에 이런 물로라도 외수문이라든지 이런 물로라도 앞에 한두 개 만들어주면 진주성 촉성로하고 여기 촉성로하고 외수문하고 남문하고 여러분들 동장대 복원한다면서요. 동장대 복원하고 여기서 삥 둘러 와가지고 대사지로 쭉 통해가지고 공북문, 구북문, 진난로, 서장대까지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위성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길에 지금 현대화 다 돼가지고 도로 나고 건물인데다가 성벽을 마련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루라도 만들어가지고 찍으면 진주성의 완벽한 모습이 선으로라도 그려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정 의원님, 행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리기 뭐. 니마 씹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재미 삼아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신북문 있고 요 위에 좀 진주객사 현 롯데 인벤스 자리, 그죠? 거기가 그리고 저 위에 의곡사 하면 또 이런 뭐가 있죠? 현재 뭐 하고 이곡사요. 이곡사 앞에 한글로 된 뭐 있어요. 의곡사도 행평운동하고도 상당히 관련있죠. 네, 행평운동에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주동자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목하나 여기가 지금 옛날 구한국통신이니까 지금 그 얼굴 이쁘게 해주는 그 이름 뭐야? 어? 아니 병원이잖아. 병원. 하얀 피부과. 하얀 피부과. 그 하얀 피부과가 지금 진주 못 가나요. 그게 진주 역사 걸리면 문제를 내잖아요, 제가. 진주 못 가나는 진주성 안에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보통 진주 못 가나라고 하면 경상 우병령이 진주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도 진주성 안에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 거기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진영 자리가 있었고 대사지가 있고 대사지 안에 뭐 응향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그만 누도 한 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촉성루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촉성루가 단독 건물이잖아요. 근데 단독 건물 아니고 요 옆에 부속루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목헌, 쌍청당 이런 식으로 다 부속루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밀양에 영남루 가보셨죠? 영남루 옆에 보면 부속루각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본 따왔을게요? 촉성루. 영남루를 만들기 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누의 규모를 본떠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진주 촉성루를 본떠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진주 와서 촉성루를 보고 본던 게 영남루예요. 그래서 지금 촉성루 앞에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 진주의 요는 지금 거의 잘렸을 거예요. 이제 우병령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 안에는 전부 다 관청 건물들이 많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 안에는 전부 다 관청 건물들이에요. 우병령. 근데 외성 쪽으로 가보면 전부 다 민가예요. 그죠? 그래서 외성의 복원은 그냥 당시에 이창희 시작했을 때는 비워두자. 요 부분은 우리가 그게 무슨 시설물들을 하지 말고 그냥 비워두고 이 안에 내성을 지금 빨리 복원을 해야만 진주성 외성과 연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쪽 부분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공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화가 나 있는 거죠. 여기가 복원됐으면 여기 전통으로 복원되면 여기도 그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지. 거기 왕릉이 왜 나와요? 왕릉이.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진주는 동문이라는 게 없어요. 동문. 자, 진주성을 보면 자, 이게 북문이죠. 이른바 북장되니까 북문. 촉성루는 남장되니까 남문. 서쪽은 서장대가 있었죠. 그러면 남쪽, 북쪽, 서쪽은 있는데 왜 동문이 없었을까요? 동쪽에도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책에는 동문이 없을까요? 이때 당시에 남문하고 신북문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동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진주성에는 동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이제 진주 교방청 아까 말씀드린 진주 교방청이 교방청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더니 교방청도 있었고 진주 객사도 있었고 진주 객사 자리도 지금 현 롯데 인벤스 하는 사장님이 진주 향당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 근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막 반대를 했으니까 여기 높은 아파트 올라가면 안 된다 막 이랬으니까 그때 제가 나름대로 딜을 한 게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장님한테 뭘 지어달라 했냐면은 의복루를 지어달라 그랬어요. 아파트 롯데 인벤스 앞에 의복루를 지어주든지 군자정을 지어주든지 한 게 상징적으로 하나 만들어주라. 그러면 우리는 반대 안 하겠다. 근데 그게 28층인가에서 24층인가로 줄어져 버렸어요. 심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쌩까 버리더라고.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 거야. 네, 그러한 여러분이 개인의 역사가 있듯이 진주도 그런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도 진주 역사에 대해서 우리 현재 씨는 좀 더 이게 자세한 세부적인 그런 걸 공부를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뒤에 다음에 진주성 그걸 한번 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매주 이게 좀 내용들이 좀 바뀝니다. 바뀌니까 오늘을
여러분들 하여튼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좀 다음 주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다음에 다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거니까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강식이니까 1시간 반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